이번 시간은 외신 핫 이슈 시간입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군 첫 전용 군사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지난 21일 발사에 성공했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예, 지난 시간들 돌아봤을 때 우리가 기념비적인 날짜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아마 아나시스 2호를 우리가 몇 년 후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방의 어떤 기념비적인 터닝 포인트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21일 오전 6시 30분에 미국 플로리다 기지에서 이제 발사가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국방력 증가에 대해서 획기적인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신들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나시스 2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있었죠. 무궁화 5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병이라든가 부대 간 장병, 부대 간 부대 통신이 굉장히 원활해졌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네네. 미국은 우주군 사령부를 이제 창설을 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발맞춰서 중국도 굉장히 많은 자원과 예산을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핵과 이런 우주 관련한 것 때문에 양대 국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기술들, 특히 미술 디펜스 관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네네.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방가르드 미사일 무기라든가 초음속 무기들 발전하고 연계돼서 이런 우주 전쟁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위한 어떤 핵심 전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전작권을 조건에 기초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반대들 목소리도 우려도 많았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눈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네. 삼축체계 때도 나온 얘기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정보자산, 통신장산을 미군에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위성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때려치는 주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량 응징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의지도 KMPR도 있었지만 우리가 눈이 없었거든요.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자주국방이 아니지 않느냐, 전작권도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눈이 생겼기 때문에 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보다 미군에 의존하던 자산의 정도, 규모가 의존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주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아나시스 2호를 통해서 국방 우주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의 군의 전력이 약화되거나 군의 싸울 의지가 약해진 건 전혀 아니겠지요.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외교 전략을 쓰는 것과 우리의 국방력을, 자주국방을 갖춘 태세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네. 저희 자주국방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요. 핵심적인 이런 아나시스 2호 같은 전력 자산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 미일 중로 할 수 잘 보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군축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동북아 지역만은 굉장히 많은 군비 경쟁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아나시스 2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 자산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전에 굉장히 많은 소외감이 있었죠. 파이브 아이즈 컨트리라고 보통 불렸었어요. 미국, 호주, 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끼리 정보의 1급 기밀을 공유하고 네. 정보 자산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일본, 독일 같은 나라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소외됐던 것들이 내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 자산을 확충함으로써 우리가 전작권은 물론이고 앞으로 미일 중로와의 어떤 경쟁 상황, 한반도 비핵화랑 별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자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